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골프장의 동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장의 동반교육이 뭐냐? 그 골프장에 이제 처음 오게 되면은 캐디분들이 뭐 경력 캐디가 되었든 신입 캐디가 되었든 처음 오게 되면은 그 골프장의 코스나 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골프장에서 이렇게 홀 맵지라고 종이에 홀이 축소돼서 그려져 있는 그 맵지를 받게 되는데 그 홀 맵지만 공부해서는 골프장의 홀에 대해서 코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매칭을 시켜서 그 홀에 익숙해지고 익혀야지 직접 나가서 일을 했을 때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그 홀맵집만 가지고는 익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동반교육이라는 게 붙는 겁니다. 이 동반교육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선배 캐디 한 명에 후배 캐디 한 명이 붙어서 이 선배 캐디가 이 후배 캐디한테 코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골프장의 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후배 캐디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동반교육은 일단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동반교육은 자, 크게 경력 캐디 그리고 신입 캐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력 캐디는 무슨 말이냐? 다른 골프장에서 어느 정도 일은 서브적인 측면이나 고객님들한테 이제 거리를 불러주거나 거리나 라이를 봐주거나 아무튼 모든 일들은 할 수 있는데 처음 와봤는 골프장에서는 이 골프의 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홀만 교육을 시켜주면 된다. 요런 개념의 경력 캐디의 동반 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입 캐디는 일도 못하기 때문에 홀에 익숙해지는 것도 설명을 해주면서 동시에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는 이런 동반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경력 캐디의 동반 교육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경력 캐디는 일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냥 이 홀에 대해서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홀의 특징에 대해서 뭐 끊어가는 거리, 넘기는 거리, 그리고 좌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보통 일을 한다라는 기준, 그러니까는 2년차 이상이 되는 일을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서는 3일 정도, 3일 이내로 동반교육을 하면은 혼자 번호를 받아서 일을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디한테는 사실 일하는 거를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그 골프장에 뭐 로컬 룰이라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출근해서 출석 체크를 할 거고 보통 이제 이 출석 체크를 인사대기로 하는 골프장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현관대기가 있으면 현관대기, 백대기가 있으면 백대기, 그리고 뭐 근무 준비, 그리고 배치표를 받고 광장에 올라와서 손님을 맞이해서 일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카드 충전을 하고 퇴근하는 것까지 이 선배 캐디를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동반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경력 캐디는 이 3일 이내에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골프장도 그냥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 경력, 저 3년 차입니다. 뭐 4년 차입니다. 1년 차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력을 써서 어느 골프장에서 일했는지를 다 적어서 이력서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새로 들어왔는 요 골프장에 있는 마스터나 경기 과장님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안 믿어요. 다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골프장에서 신입교육 이런 교육만 딱 받고 와서 내가 1년 차니까는 동반교육에서 일 내보내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반교육에서 그런 캐디들을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동반교육에 배치되는 선배 캐디들은 거의 조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골프장에서 쉽게 설명해서 고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일도 오래 했고 신입 보는 눈도 있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은 대략 몇 년 차인지 판단이 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반교육을 맡기기 때문에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3년차 이상은 상관이 없어요. 일을 할 줄 안다라는 정도만 있으면은 홀만 외워서 바로 일을 내보내면 되지만 문제는 신입 캐디가 1년 차라고 속이고 들어와서 저 동반교육 며칠하고 일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리고 그냥 선배 캐디가 이 캐디 일할 줄 알아요 하면서 그냥 내보내버리면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건 안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반교육에서 그 신입 캐디를 잡아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신입 캐디는 다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3일 이내로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동반교육, 경력 캐디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른 골프장에서 일했는 경력 캐디가 들어와서 이 동반교육을 받게 되면 신입 캐디가 만약에 경력을 속이고 들어오면은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3일 이내로는 절대로 교육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냥 3년차 이상, 뭐 2년차도 상관없습니다. 일만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3일 이내에 코스 숙지를 시켜서 바로 일을 내보내서 번호를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동반교육이라고, 경력 캐디의 동반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입 캐디의 동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입 캐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자, 신입 캐디의 동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선배 캐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입 캐디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보통 신입 캐디가 이론 교육을 배우고 그린 동선, 뭐 클럽 파지법, 카트 교육, 안전 교육, 뭐 이론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부분 티인 구역에서 티인 구역 멘트, 세컨에서 거리 부르고 클럽 나눠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 라운딩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무 교육을 조금 배운 상태에서 동반 교육을 붙여요. 자, 이 동반 교육을 붙이는데 문제는 이 동반 교육에서 신입 캐디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단순해요. 이 선배 캐디와 신입 캐디의 트러블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 이 신입 캐디가 이 선배 캐디를 다 맞춰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배 캐디는, 자, 신입 캐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선배 캐디가 본인들, 그러니까 신입 캐디들을 막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번호를 빨리 받게 만들 의무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 캐디들은 골프장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능 기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능 기부. 자, 근데 왜 해주느냐? 이 선배 캐디도 분명히 신입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내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선배 캐디들도 신입일 때 동반 교육을 따라 나갔고 어떤 선배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받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배 캐디도 무작정 경기과에서 니 오늘 얘 데리고 나가서 교육 좀 시켜 하면은 무작정 싫어요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사실. 본인도 그렇게 동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골프장이 됐든 다른 골프장이 되었든 신입 시절에 분명히 동반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신입 캐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돈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는 선배 캐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선배 캐디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신입 캐디를 데리고 다니면 사실 선배 캐디 입장에서 혹을 달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입 캐디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같이 일을 해주니까는 더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선배 캐디는 혼자 일하고 혼자 거리 불러주고 그냥 손님들한테 혼자 일을 하고 클럽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 신입 캐디가 옆에서 졸졸 따라다닐 것이고 카트 탈 때도 옆에 중간에 끼어서 타야 되죠. 동선에 영향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입 캐디를 일을 시켰을 때 이 신입 캐디가 가장 많이 일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일을 시키는 과정까지 이 선배가 이 캐디들한테 코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 코스에 익숙해질 때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신입 캐디가 혼자 일을 하게 만들고 뒤에서 지켜보는 그 마음도 불안해요, 사실. 거리 틀리게 부르면 어떡하지? 클럽을 잘못 전달해서 진행이 밀리면 어떡하지? 그린 플레이가 느려서 진행이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바로바로 지적해주고 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다른 거리를 불러주든 다른 라인을 말해주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배 캐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제가 여기서 못 박아드릴게요. 신입 캐디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배 캐디가 혼자 일하는 게 10배, 100배는 더 쉽습니다. 본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혹을 달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이 선배 캐디분들은 이 신입 캐디가 옆에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일단 기분이 나쁘고 시작해요. 다 모든 캐디가 그렇진 않아요. 모든 캐디가 그렇진 않지만 선배 캐디는 왜 내한테 신입을 붙이냐 이런 반응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90% 이상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신입 캐디가 선배 캐디한테 이상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이상한 생각이 뭐냐? 신입 캐디 입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입 캐디. 저도 신입이 있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신입 캐디 입장. 예를 들어 이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신입 캐디는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교육시켜 줘야 된다는 마인드예요. 당연히. 그래서 입을 그냥 벌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빨리 교육하고 내한테 내 입에 먹이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캐디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노력하고 공부하고 와서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 빨리 내한테 교육시켜라, 내 빨리 번호 받게 만들어라 이런 마인드로 그냥 있으면은 선배 캐디는 개빡칩니다. 그냥 선배 캐디는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가르쳐 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게 신입 캐디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입 캐디분들끼리 오늘 내 선배는 이렇게 했어. 뭐 내 선배는 이렇게 했어. 누구 선배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중에 선배의 순위를 매길 거예요. 이 선배가 1등이다. 이 선배가 2등이다. 아니, 신입 캐디분들이 뭔 눈이 있어서 선배 실력을 평가를 해요. 교육하는 선배 실력을 왜 평가를 합니까? 신입들이 뭐라고. 그 잘못된 행동입니다. 선배는 선배예요. 뭐 그냥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나도 저 선배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드는 순간 내가 내한테 배정되는 선배한테 이 사람 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나도 저 선배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선배가 마음에 들어 저 선배가 만약에 자기 새끼를 테스트를 합격시켰어. 그러면 경기과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까? 저 선배한테 교육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골프장에서는 매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신입 캐디 행동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만약에 무뚝뚝하고 열정이 없는 선배를 만났다 손 치더라도 신입 캐디가 더 정성을 들여서 저 진짜 빨리 번호 받고 싶어요. 진짜 빨리 돈 벌고 싶습니다. 하는 열정을 내보내고 하루하루 그 선배가 숙제를 내건 그날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몸에 익히고 와서 다시 그 다음날 와서 계속 그걸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선배도 이놈 장난이 아니네.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냥 입 벌리고, 내 교육 시켜내라. 내 빨리 번호 받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그 선배는 그냥 딱 질색이요. 그러면은 선배가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보내든, 인간 취급을 안 하든. 자, 동반 선배가 후배 캐디를 이렇게 배정받는 순간 선배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목적은 하나예요. 빨리 내 옆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 옆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데 이 목적엔 두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내가 빨리 최대한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얘를 테스트를 통과시켜서 가용인원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얘가 아예
수준 미달이다. 인성도 걸렀고 교육 태도도 걸렀고 행동 자체도 걸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집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카트도 안 태워. 교육도 안 시켜.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이 신입 캐디가 못 버티게 만들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냐? 신입 캐디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입 캐디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배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게 진짜 팩트예요. 그래서 신입 캐디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무서운 선배를 만나든 어떤 열정이 없는 선배를 만나든 그 선배를 열정 있게 내한테 잘해주는 선배로 만드는 것은 본인 능력이에요. 실무 뛰잖아요. 진짜 무서운 손님들도 많이 만납니다. 깡패도 만나고 덩치 크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만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약해서. 어떤 무서운 선배들이 있더라도 이거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푸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선배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실력이 그대로야. 이 선배가 교육할 맛이 나겠습니까? 얘가 내 옆에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떨어질 그런 계산 자체가 안 서는데. 제가 했잖아요. 선배 캐디는 최대한 빨리 이 후배 캐디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이 신입 캐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무뚝뚝하게 있는 선배 캐디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배 캐디의 마음을 돌리려면 신입 캐디가 열정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 신입 캐디분들한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선배 캐디를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본인 선배 캐디에 본인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경기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일 못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선배 캐디라고 동반교육을 붙이지 않습니다. 경기과도 나름 경력이 오래되고 이 골프장에 오래 있었던 선배 캐디한테 동반교육을 붙여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기과 본인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동반교육 선배를 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선배, 경기과에 인정을 받은 그 선배이기 때문에 신입 캐디분들도 아무리 나랑 안 맞는데 내 교육 내가 이래 배웠는 거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해도 이 선배 캐디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배가 이상하게 교육을 시키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신입 캐디분들이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배 캐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경기과도 미안해 할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본인들도 이 가용 인원이 나와야지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이 신입들을 빨리 키워서 가용 인원으로 만들어야 휴무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좀 편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신입 캐디들한테 좀 마음을 열어서 최대한 정성껏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다바리 짓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입 캐디들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캐디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경력 캐디분들이라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신입 캐디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 벌리고 빨리 교육시켜라 이런 마인드인 신입 교육생은 그냥 스스로 캐디 그만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교육받으면 실력도 안 늘 뿐더러 경력 캐디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열정적으로 선배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입 동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신입 캐디를 시키는 게 두려워서 선배 캐디분들이 그냥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홀 외우고 홀 맵지 공부시키는 그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이 작업을 최대한 줄이시고 얘한테 리모컨이랑 카트 리모컨이랑 다 던져주고 혼자 일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 예를 들어 신입 캐디들이 실수하고 거리 실수하고 라이 실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똥 치우는 역할만 선배 캐디분이 해주시고 신입 캐디는 일단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일하는 걸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이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게 두려워가지고 본인이 일하고 그냥 뒤에 따라오는 신입 캐디한테 야, 이 클럽이나 갖다 줘.
저기나 갖다 줘. 이래버리면 이 신입 캐디가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이 해봐야 실력이 늘어요. 이거 팩트예요. 그래서 신입 캐디분들은 이런 선배를 만났다. 내한테 절대 안 시켜주는 선배를 만났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 실력부터 의심해보세요. 아, 내 실력이 아직 안 돼서 선배가 내가 못 믿어서 리모컨을 주지 않는구나. 내한테 내 혼자 일을 해보라고 시키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열심히 노력하면서 실력을 키우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선배 캐디가 나를 일을 안 시키면은 그때 돼서는 한마디 하세요. 선배님, 저 진짜 한번 혼자 이번에 손님도 분위기도 좋고 한 것 같은데 저 혼자 일을 할 수 있게 한 번만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선배한테 리모컨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봐야지 실력이 늡니다.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홀맨만 본다고 해서 시각적 데이터는 쌓이겠죠. 아, 이 사람 이렇게 치면 200m 날아가는구나. 아, 이 사람 이렇게 쳐서 이 탄도로 날아가면은 이 벙커 넘어가겠구나. 시각적 데이터만 쌓이면 뭐합니까? 그 떨어져서 그 다음 클럽을 전달을 못 해주는데. 그러려면 직접 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신입생들은 동반교육의 후배 캐디로 배정이 되면은 선배 캐디를 쫄라서라도 선배님 제가 진짜 정말 빨리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진짜 빨리 돈 벌어야 됩니다. 선배님. 저 혼자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선배님이 더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혼자 일해보고 싶습니다. 꼭 말하세요. 그래서 혼자 일을 하고 뒤에서 선배 캐디가 든든한 선배 캐디가 있잖아요. 제가 실수했을 때 카바를 쳐줄 수 있는. 그럴 때 모든 걸 다 해보셔야 돼요. 저 거리 150인지 140인지 모르겠는데 좀 길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공인님 150m 남았습니다. 하면 뒤에 선배 캐디가 뒤통수 때리면서 야 저기 어떻게 150이야. 공인님 저거 140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는 뒤에 든든한 선배 캐디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내 몸에 익숙하게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동반교육의 목적이에요. 신입 캐디 동반교육의 목적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출근부터 해서 퇴근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전반적인 골프장에 이해를 시키는 거, 그게 동반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배 캐디와 신입 캐디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 이 교육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동반교육에서 신입 캐디들이 너무 포기를 많이 하고 선배 캐디와 트러블이 생겨서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골프장에 경력이라고 속이고 가는 캐디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신입 캐디분들 다른 골프장 가도 결국 들켜요. 그리고 이력서에 뭐 어떤 골프장에서 1년 했다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골프장 경기과 마스터님들끼리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얘 진짜 1년 된 거 맞아? 다 알아봐요. 특히 같은 지역 안에서는. 다른 지역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반교육의 선배 캐디가 눈이 썩지 않은 이상은 저 캐디가 한 올만 하는 걸 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만 봐도 얘가 몇 년 차인지 답은 금방 나옵니다. 얘가 신입 교육만 받고 왔는 애구나. 일 전혀 못하는구나. 행동만 보고 동선만 보면 다 답은 나와요. 절대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신입 캐디분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선배와 맞지 않아서 그랬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다른 골프장에 갈 바에는 그 골프장에서 해결을 보세요. 그 골프장에서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 골프장에서 결론을 못 내시고 다른 골프장을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면 결국 다시 교육하고 다시 교육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신입 캐디분들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신입 캐디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우리 동네 근처에서 캐디 모집 교육을 해주는 골프장이 없네. 저 교육해주는 골프장에 가서 교육만 배우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게 만들어서 우리 동네 골프장에 와서 일해야지. 그 마인드도 물론 이해는 가요. 우리 동네 근처에 골프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교육받은 골프장에 있어주는 게 매너고 그거예요. 매너입니다. 매너. 그냥 교육만 달랑받고 그 골프장 넘어가는 거는 그 골프장 교육시켜준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적어도 그 1년 그 시즌은 같이 나고 나서 다른 골프장 옮기는 거는 제가 별말을 안 하는데 그냥 교육만 달랑받아서 이제 번호 띡 받자마자 다른 골프장 옮긴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 상도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골프장은 그냥 재능 낭비한 거예요. 이 골프장은 이 캐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골프장의 캐디로 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그런 식으로 덜렁 넘어가 버린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신입 캐디분들 그런 마음도 알지만은 1년은 그래도 그 골프장에서 선배 캐디가 휴무 쓸 수 있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가용인원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선배, 엄마 캐디, 아빠 캐디, 그 동반 선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골프장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신입 캐디분들은 그 동방 선배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그 동반 선배와 승부를 보세요. 꼭 명심하세요.